포춘 쿠키. 생각은 스스로 잠겨있길 좋아한다. 어제는 싱가포르에 갔어요. 오늘은 일본에 갈 것이고 내일은 당신이라도 좋아요. 지역의 이름과 그곳의 기후를 같이 떠올리면 풍토병을 앓는다는 점괘가 나왔다. 과자 속에 들어있었어요. 두통이라도 좋고 복통이라도 좋았어요. 절벽에서 떨어진 밤의 시신을 찾아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파서 주먹을 쥐는 당신의 손바닥이 엉망이군요. 납작하고 축축한 어둠이 지문을 따라 번져가요. 의사는 결코 당신에게 양보하는 법이 없죠. 생각은 끝에 도착한 것 같은데 사람이 도망을 가자고 한다. 바닥에 닿지 않은 커튼이 계속 아름다운 직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정말 바닥과 무관한 일이 되는 것일까? 웃자란 풀들이 당신 무릎에 조그마한 생채기를 낼 때 당신이 그걸 느끼길 바라요. 내일은 당신이라도 좋아요.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시집에 실려있는 시인데도 네. 아까 트렁크랑은 또 느낌이 네, 다른 맞아요. 시인 것 같아요. 네. 네, 포춘 쿠키를 낭독해 주신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첫 문장이 생각은 스스로 잠겨있길 좋아한다는 문장인데 이게 주어가 생각인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제 시를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좀 그럼요. 마음에 드셔야죠. 네네네 이상한데 네. 이게 생각을 주어로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 컨셉을 잡을 때 생각을 주어로 꺼냈는데 이게 조금 저한테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화자는 나였고 혹은 그녀던가 뭐 이렇게 항상 인간이 화자로 들어가서 시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쾌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화자를 생각으로 설정한 것부터 쾌감이 있어서 되게 한 번에 호흡이 이렇게 쭉 이어서 쓴 시라서 이렇게 낭독하기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양한 시들 중에 이렇게 재밌는 단어들이 있어서 네. 이건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그 개구리와 독수리라는 시가 시집에 있어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네. 이제 그만 천국을 멈추고 싶을 것이다라는 아, 문장이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천국을 멈추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에 보면은 다양한 천국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다희 시인에게 천국이란 무엇일까라는 게 살짝 궁금했어요. 네네. 제가 그 대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니까 뭔가 네. 뭔가 거대한 질문 같이 느껴져서. 너무 거대한 질문 같이 느껴져서. 근데 이제 편하게 좀 대답을 네네. 해보자면 네네. 저한테 천국은 이 시를 쓸 때 뭔가 환상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시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좋은 환상을 제공하잖아요. 네. 올바른 환상도 있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탐닉하는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환상을 제공하는데. 이 문장 자체는 조금 그 환상에서 깨질 때, 그 환상에서 조금 내려올 때, 붕 뜨는 마음이, 부풀었던 마음이 이제 현실로 확 착 가라앉을 때 그 어떤 착잡함? 그리고 뭔가 민망하잖아요. 한참 그 환상에 취했을 그쵸, 때, 이렇게 갑자기 딱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때 굉장히 민망하고, 좀 약간 치사한 기분도 들고요. 예. 그래서 그 문장 자체는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문장으로 전 썼는데, 네. 아마 천국이 저한테 환상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질문 드렸던 게 뭐 사실은 뭐 천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네네. 거대한 질문이 네. 아니라 네. 약간 천국을 약간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아서 네. 결연해 보이기도 하고 네. 약간 이다희 시인의 일종의 어떤 되게 터프한 면모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발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이 어려우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들을 읽다 보면은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표지시. 네네. 네, 표지시에 대한 궁금함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물론 좋은 제목이긴 한데요. 시창작 스터디라는 좋은 제목이긴 한데 네. 또 얼핏 생각하면은 굉장히 낯선 제목이기도 그쵸, 해요. 보통 그쵸. 막 당신의 이름을 지어서 며칠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며칠 먹어야 제목이라는 되는데 게 제가 되게 담백하면서 깔끔하면서 네. 이거 뭔가 약간 교본 같기도 하면서 그쵸, 네. 여러 가지 질감을 주는데 또 시를 열어보면은 교과서처럼 다양한 또 시들이 네, 이렇게 네, 내려져 네, 있고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이 시집에 이렇게 이름이 된 이 시창작 스터디라는 제목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이게 이제 네. 시집을 만들 때 이제
제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부제목들이 다 이제 시집 제목 후보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문장형 제목들인데 네. 이게 저한테 안 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제 시집을 담당해 주셨던 김민정 선생님께서도 네. 너랑 안 어울린다고 얘기해서 너무 동의를 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좀 괴로웠어요. 왜 안 어울릴까? 내가 쓴 문장인데 붙이면 어색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요 표제작이 뭔가 제 20대에 있었던 느낌도 강하게, 그러니까 뭔가 자전적인 요소도 강하게 담겨 있고 깔끔했어요. 저는 이 제목이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깔끔해서. 네, 네, 네. 후회를 하거나 해보신 적은 없어요? 네, 이 시 제목이 너무 용감했다는 생각은 너무 들었어요. 용감했다는? 왜냐면 이제 막 교보문고 가고 네. 이제 대형 서점 가잖아요. 네. 가서 이렇게 제 시집을 이렇게 보면 네. 아 용감했구나, 내가 굉장히 매우 용감했구나, 이거를 사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때는 아 깔끔하고 마음에 드네, 좋네 하고 갔는데 이제 교보문고, 오늘도 교보문고를 갔는데 제 시집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왜요? 네, 그렇구나. 되게 낯설더라고요. 제 시집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네. 궁금함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단 네네. 성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네. 이거는 약간 작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네. 보통 작가들이 제목을 이제 쓸 때 네. 검색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를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신경 썼을 때 네. 이제 가장 막 저 같은 경우는 제 시집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검색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아, 안 진짜? 걸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제 본명이 아, 맞아요. 저희 시집에 잘 걸리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이 시청자 스터디를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다행히 이거는 이제 시집이 더 먼저 뜨기는 하는데 아, 진짜? 중간중간에 이제 어디서 며칠 열립니다. 시청자 네, 스터디 뭐 맞아요. 이런 것들 많이 걸리고 네네. 혹시 이런 것을 노리셨나 싶기도 하고. 아, 약간- 그렇게까지 치밀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치밀하지 치밀하지 못했고, 않으셨군요. 아, 네. 네, 그냥 깔끔해서 좋다, 이렇게 뭐 그냥 말하기 좋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끔 좀 너무 네. 너무 용감했다는 생각도 들고 좋기도 하고, 네, 이런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통 표제시는 시인이 이제 물론 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지만 네. 시인이 보통 가장 표제시 삼고 싶어하는 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표제시를 네, 네. 선택을 했다는 게. 그래서 네, 네. 이 시청자 스터디라는 시를 보면은 근데 이제 또 우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또 이게 약간 소설처럼 네. 이 스토리가 있는 시여서 그쵸, 이 시 그쵸.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이 시를 또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네. 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네. 또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요 시가 굉장히 뭐라 그래요? 제가 쓴 시 중에 가장 화제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요걸 쓸 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등장하는 그 문제의 선배와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뭔가 어떤 네. 분들 해석하기엔 되게 이런 선배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사람들 싫어하지 않아요. 아, 네. 전 되게 싫어요. 아, 진짜요? 저는 앉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앉혀놓고 네. 이렇게 궁금하니까 계속 질문하고, 물론 그분이 싫어하지만 저를 네. 네,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재밌고 뭔가 이런 일은 이제 좀 뭔가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정도의 톤으로 이렇게 네. 건넨 시였는데 네. 다들 좀 뜨겁더라고요, 내 반응들이. 네. 참 재밌는 시였어요. 네. 독특한 시였고. 네. 그래서 그 표제작만 읽고 이 시집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약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는데 맞아요. 제가 뭐 나름 이다희 시집의 어떤 해설 같은 네, 네. 걸 한번 해보자면 네. 전 이게 4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3부가 가장 이다희 시인의 어떤 내면의 고민이라든지 네네.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부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네. 해봤어요. 네. 특히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68페이지에 있는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시 보면은 네. 긴 장시긴 한데 그 중에 새끼 고양이를 관찰하는 화자에 네네. 어떤 진술이 들어있는 문단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이게 이다희 시인의 평소 모습이 아닐까, 네네네.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다희 시인은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다희 시인께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진짜 어려운 네. 질문이네요. 이게 제일 쉬운 질문이라 그러는데 네. 일단은 요걸 이렇게 찝어주신 포인트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네. 이게 뭐 이제 새끼 고양이를 길거리에서 보고
데리고 왔다가 며칠 못 버티고 죽은 그 일이 그 이후에 계속 영향을 줘서 새끼 고양이를 보면 뭔가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의 가장 여린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진 스펙트럼 중에 가장 여린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강한 부분을 본 사람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아. 네가? 이런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여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시리즈 되게 다양해서 특히 또 4부 같은 경우는 아, 네, 네.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라는 연작이 거의 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4부에. 네, 네. 또 이 연작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마치 시집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소시집 같은 아, 느낌이 네, 좀 네. 들기도 하고 또 이 연작들이 같은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네. 이 연작은 아무래도 어떤 그녀라는 어떤 대명사가 좀 들어가 있는 시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도 좀 저는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연작시를 또 한 번에 한 부에다가 몰아서 배치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시집 기저에 두신 이야기가 또 있겠다. 아, 앞에 부와는 네. 또 다른 네, 네. 이 4부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겠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무엇인지 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쓰는 순간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네. 처음에 원을 썼어요. 원을 쓰고 네.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아,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럼 느낌. 이 연작은 번호가 붙어 있는 순서대로 쓰신 네, 건가요? 거의 비슷하고 이제 후반부에 좀 순서가 한두 개 좀 논리를 맞추려고 좀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원을 썼는데 쓰고 나서 이게 막 등장인물도 좀 많고 이런 시를 이제 처음 써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쓰고 나서 되게 혼자서 기분 되게 좋았고 만족스러웠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 아시나요? 썼는데 다 덜 쓴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아, 네, 덜 뭐랄까, 썼고 예. 해야 될 말은 더 많은데 내가 그냥 혼자서 끝나버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2, 3, 4 이렇게 계속 번호 붙여가면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주의적 뭐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네네. 그녀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에 드러난 게 아닌가? 그냥 스미듯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집이 보통 한 뭐 4부, 5부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후반부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4부나 5부를 생각하는 게 일단은 가장 선보이고 싶은 시는 다 앞에다 배치를 그렇죠. 하고 이미 끝났죠. 네. 앞에다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껴놓고 이제 그 다음 4부, 5부 네, 생각해보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 시집은 독특하게 4부에 이렇게 뭔가가 무게감 있는 게 딱 박혀 있으면서 네. 역시 이다희 시인은 허투루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 정말 대단한 시인이구나. 네.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스터디에.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원래 시인들한테 본인이 쓰는 시 중에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싫어요? 아, 이런 네. 점은 좀 난감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또 이 시들이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어떻게 우열을 비교하기 좀 힘들어서 네네. 최애와 차애 의 시를 좀 궁금했어요. 아, 이게 네. 또 시인들이 꼽아주면 독자분들이 네네. 독자가 생각하는 또 최애와 차애랑 또 좀 비교하면서 읽은 그쵸. 재미가 네, 있지 네. 않을까. 저는 최애의 시를 뽑는다면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현우 시인 읽어준 플랫폼이 아, 그게 최애였어요? 네, 저는 아.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짧고 아, 짧아서요? 네, 읽기 편해요. 되게 아. 호흡이 읽기 편하게 써서 네. 아까 제가 읽은 시들은 되게 산문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호흡을 좀 빨리 가져가야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들이 많은데 네. 플랫폼은 이렇게 천천히 좀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 호흡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제 제 등장작은 백색소음인데 백색소음을 쓰기 전에 플랫폼을 썼어요. 그래서 내심 이제 플랫폼을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 쓰고 나니까 뭔가 한 시절이 딱 끝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 아, 그런 시였구나. 네, 그래서 뭔가 시즌 1이 딱 끝난 기분이었어요. 드라마 다 보고 나서 그런 그 기분. 뒤에 플랫폼 네. 2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냥 이제 이 시절은 끝, 이제 끝, 아. 이제 다음 텀으로 넘어가야지라는 저한테 일종의 어떤 이정표 같은 시여서 그 이후에 또 백색소음도 쓸 수 있었고요. 네네. 아, 그러면 이거는 조금 힘들었다 쓰는데 힘들어서 차애라고 꼽을 수 있는 혹은 계속 머릿속에 남는 아, 차이는 제가 아까 읽었던 복통으로 걸어가는 시가 아, 있는데 네. 되게 좀 무겁죠. 그러니까 복통이라는 소재도 되게 무겁게 가져왔고 뭔가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억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 시에 그러니까 네. 그 복통으로 걸어가는 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묵직할 때가 많아요. 무겁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도 묵직하고 나쁜 의미로도 무겁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차의 시로 복통으로 걸어가는 이 생각납니다. 네. 읽어주시는 분들이 한번 염두해 보시고 또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컨셉이 이다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시찬작 스터디였어서 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항상 좀 한번 해보시고 이 스터디를 수강하고 있는데 시를 쓰거나 혹은 쓰려고 하거나 네네. 네 혹은 뭐 이 시집이 닿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네 선생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지 좀 궁금했어요. 아. 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요 행사도 물론 감사하고 이전에 뭐 낭독회를 한다거나 독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던가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작품집을 냈으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시집에 끌리는 것이 되게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끌린다는 거, 글이 좋다는 건 결국엔 이게 같은 강박과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독자분들과 얘기하면 저랑 되게 비슷한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글이라는 건 결국엔 항상 자기만큼만 할 수 있구나. 자기만큼만 네, 할 수 있구나. 자기만큼만 해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끌 수 있고 또 항상 자기만큼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독자분들 뵐 때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고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래서 사실 무서운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네. 무서워요. 그래서 무섭고. 어느 정도 네. 수준까지는 포장이 가능하지만 맞아요. 네. 이 이상으로는 사실은 네. 자기 자신의 깊이가 드러나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그쵸, 조심스럽고 그쵸. 네. 이런 말씀 또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걸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선생님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네. 네, 오늘 느낌도 약간 선생님 컨셉이신 것 같고 네. 더 선생님 같으신데요. 저는 학생이잖아요. 이거 학생 그래요? 교복 같지 않나요? 네. 아니, 교복 느낌으로 입고 온 건데 지금 사실은 서로가 너무 어색한 게 이런 옷을 입고 만난 적이 없어서. 네. 그렇죠. 이제 항상 추리닝 입고 네. 자주 뵙지 못하지만 광주에 네. 계셔가지고 네. 술만 마시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맨날 또 술 먹는 사람처럼 근데 또 맨날 술을 먹었잖아요. 그렇긴 네. 한데요. 우리가 네.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공익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우살롱은 공익 방송입니다. 네, 네.